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공연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와 협의되지 않은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연 중에는 자리 이동을 삼가 주십시오. 화재나 지진 등 비상시 대피해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구와 소화기 위치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할 때는 안내요원의 안내와 비상 대피 유도 등을 따라 천천히 이동해 주십시오. 그럼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질까? 네, 그럴 거예요. 내 친딸이 다름없다고. 그렇지? 아줌마, 내가 여기 2달 동안 내내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랬나? 15년 동안 한 집 있다 보면 내 집 같고 애들도 내 자식처럼 생각된다고. 너도 알게 될 거야. 아줌마, 내가 한의원 옷이나 하면서 이 꽃다운 청춘을 다 보내리라 생각하세요? 왜? 이 집안이 마음에 안 드시나? 그래요. 근데 왜 이 집안에 들어왔지? 더 잘 살기 위해서죠? 좋은 집에 들어온 거야. 그래요? 그럼 내가 한참 때 말이지. 수잔 아가씨를 키울 때 그때 참 즐거웠었지. 우린 아주 멋진 크리스마스 보내게 될 거야. 그건 그래요. 촛불을 켜놓고 밤샘을 하겠죠. 우린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집은 시내에서 5km나 떨어져 있고 오늘 밤에는 폭설이 내릴 거라고요. 난 밤새 시중이나 들어야 될걸? 그게 즐겁지 않아. 아까 올려드린 게 주인님 식사였나? 자고자식 거였어요. 차가 도착했다고 알려드렸어? 마님은 여기 나가셨는데. 아니요, 주인 어머니께서는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기 딸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러 온다는데 그걸 알리지 말라는 거 무슨 소리야? 할머니와 오스틴 아가씨께도 알려드려요. 걱정 마세요. 이미 오거스틴 아가씨는 병적 소리를 듣고 틀림없이 뛰어나오고 계실걸요? 루이지야, 왜 그렇게 버릇이 없어? 나한테 가성하지 말아요. 저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겠어. 지제 훨씬 낫었는데. 애가 도착했나요, 샤넬 부인? 네, 부인. 손자가 왔어요. 부인, 이 아름다운 전나무를 좀 보세요. 여기에 장식할 거예요. 그리 만드는 게 기분 좋은가 봐요. 그럼요. 당신은 친절한 분이세요. 제가요? 아이고, 이 집 사람들은 모두 마님에게 친절하잖아요. 맞아요. 내 살 마르셀이 내 딸 오거스틴과 나를 환대해주니 아주 편해요. 오! 애들이 왔나봐. 걔들이 녀석을 알아보나 봐. 짓지를 않으니? 정말 그렇네요. 처음 있는 일이죠. 할머니! 오, 수장! 샤넬! 등받음마! 항상 등바랍니다. 아주머니 알아봐도 되겠어요? 좋고 말고요. 부인께서 허락하시면요. 좋으실 대로. 애가 다 컸어요. 그렇죠? 네 아빠가 널 보면 참 좋아하실 거다. 네 아빠는 늘 내 걱정을 하신단다. 마르셀이가 알렸나요, 샤넬이? 주인 어른께서 깨우지 말라셨답니다. 뭐라고요? 아직 침실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지금 11시인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책을 봤나봐. 어머나, 방을 따로 쓰시다뇨? 그래.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곳을 여행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집에 돌아오니 제일 기뻐요. 그리운 나의 집. 그리운 나의 집. 안녕, 레이즈. 안녕하세요. 아가씨 여행이 즐거우셨기를 바래요. 아주 좋았어.
신분을 뒤섞인 하루 맹지원을 당해서 나오질 않는단다. 아저씨를 언제쯤 깨울까요? 이어폰 후에 깨워드려요. 당장 내가 깨우러 갈까요? 아니야, 좀 더 쉬시도록 놔두려. 여기 만나고 싶다니까. 고마워요, 루이즈. 아, 집이 역시 편하구나. 네 동생 마냥 소파에서 체조하지 말거라. 아들이 얼마나 수금 떠는 애가 됐는지 알기는 하니. 그 나이 때 다 그래요, 어머니. 딸들이 일어나거라. 딸들이 일어났어? 내가 어떻게 알아? 안녕하세요, 버스님. 좀 어떠세요? 여전하지 뭐. 허리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눈만 오면 류머티즘이 도신단 말이야. 아 참. 그런데 벌써 돌아왔니? 벌써라뇨. 학교에서 널 쫓아낸단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서 온 거예요. 학과 성적도 좋은걸요? 그래, 우리 엄마가 성적표를 보여주던다. 근데 성적이란 꿈일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다고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나에게 한 소리야? 그래. 그래? 이모, 왜 그래? 아니다. 내가 사서 고생하는 거지. 뭐 사서고세? 네가 스스로 자처한 거잖아. 얘들아, 제발. 또 시작하는구나. 엄마, 내가 행복하다고요? 내가? 무엇이 우리는 불평할 게 없다. 갸빈 우리 형 잘 맞아주고 있잖아. 친절하게 니네 덕택에. 언니 배려가 아니에요. 수잔, 네 아빠도 네 아빠는 우리를 인정한다. 나이 들고 불구인 할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봐도 나처럼 정숙하고 후회받은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남자는 형부 덕에 우리들은 모두가 이모를 사랑해요. 미안하다.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어. 미안해요, 가비 언니. 언니 덕에 난 행복하고 허기를 채워요. 찾으세요. 아주머니 커피 냄새는 멀리서도 알 수 있다니까. 난 빵과자를 먹어야지. 내 방에 빵과자가 있는데 찾으러 가야겠다. 빵과자는 초콜릿과 함께 먹으면 훨씬 맛있는데. 아이고 저 버릇없이 언제나 처리 되렸는지. 아이고 네 엄마가 잘 참아줘서 고맙지 뭐냐. 나보단 네 아빠가 그걸 참아내지.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항상 유쾌하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요즘엔 사업이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는 모양이야. 그래요? 엄마 그걸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처음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요. 말하잖아 의원이. 괜찮아요. 우리 서로에 대해 관심 가지지 않아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고요. 그건 그렇고 엄마. 주식 팔았어요? 갑자기 주식 얘기는 사람이 더 기다려 들어갔구나. 맞아요. 가지고 계세요. 사람 일이랑 모르는 거니까. 딸들이 네! 그만 일어나거라. 네 언니가 왔다. 얌전한 것들이는 그럼 아직 얌전하단다. 이제 16입니다. 할머니, 엄마 안녕하세요.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 사온 거야? 그래, 초콜릿이야. 정말이구나. 역시 언니 노라이는 아니야. 언니 노래 좋았다니까. 재미 좋구나? 아빠 방문 좀 두들겨보지 그랬어. 아직도 안 일어나신 거야? 참 게으르셔. 내쫓을까? 그래, 내쫓을까? 에이, 그 아들이. 그러시 그래? 아, 하지만 난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우리 아빠는 런던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유쾌하고 재산도 움직이고 아빠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고. 그리고 아빠가 운전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그리고 아빠는 우리 집에서 유일한 남자고. 어머, 저기 세상에서 제일 내 남자가 오고 있어. 제발 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 무슨 말이세요, 남자분? 밤새도록 네 방문을 켜놓는 바람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지긋지긋한 책들 좀 그만 읽어. 그게 무슨 책인데? 오거스틴 이모는 탐정 스파이 모험 소설을 그렇게 불러. 그런 것들을 읽기엔 넌 너무 어려. 아유, 독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아. 오히려 한밤중에 잠자다 말고 화장실을 5번이나 들락거리는 게 모두를 방해하지.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 어디 아팠었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물 마시려고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심각한 건 아니군. 아저씨를 깨워도 될까요? 그렇게 해요. 스탠드 불빛을 가리도록 갓을 사줘야겠구나 까투리. 그러면 난 잘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조그만 분홍색 샤프론이나 점잖은 숲속의 미녀가 그려진 거 사주면 참 좋을 텐데. 아니면 못 드시면 직접 갈게요. 좋을 대로 하지. 많이 아저씨가 대답을 안 해요. 들어가 봐요 루이즈.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니 부러워서. 저런 고향 같은 학생이라고. 언니는 저런 애를 어디서 데려왔어? 무슨 일이야? 아저씨가
가서 가슴들 찾아보자고. 네. 사업이 잘 안 돼서 자살한 거야. 자살이 아니에요. 등에 칼이 꽂혀 있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자, 여기 대줘요. 근데 칼이라니요? 비수 같은 거 말이에요. 경찰에 알려야겠어. 신우가 아까 응답이 없어. 누가 전화선을 끊어버렸어. 누가 말이야? 누군가가 말이에요. 네 생각에 누군가가 집안에 있다는 거지? 저기서 무슨 소리가 들려?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바람이에요. 착각이에요. 혹시 경찰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올 거야. 내가 차를 타고 찾으러 가겠어. 루이즈, 왼쪽을 나오. 아니, 걔들이 뭐라고? 걔들이 어떻다고? 지난밤에 걔들이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나운 녀석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으면 뒤졌을 텐데. 무슨 일이라니? 그 말은 외부인이 침입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래요. 그래, 누군가 밖으로부터 들어왔다면 그건 바로. 더 이상 참아서 당신 가봐요. 누군가 가봐야 해. 그래요, 누군가가. 난 심장이 약하다고요. 나도 걸을 수가 없어. 아무도 용기가 없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너희 아빠는 8시경에 들어오셨고 식사를 하고 그 방으로 일하러 들어가 버리셨어. 방문객은 없었고요? 없었다. 전화는 없었고요? 내가 아는 한은 없었다. 루이즈, 걔가 짓지 않았어요? 걔들은 짓지 않았어요. 그건 확신해요. 그렇다면 범인은 우리가 아는 사람, 우리 집 같이 친한 사람.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냐니까요? 저예요. 그래요, 말해보세요. 말하죠? 아침 7시 30분경 터줏간에 고기를 주문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 7시 30분까지는 범인은 이곳에 있었다는 말이고 그 후에 전화선을 끊었어. 아빠의 상황은 잘 들었나요? 그래, 네 아빠가 어떤 분이란 걸 네가 잘 알잖니. 돈에 대한 집념이 강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시고, 더구나 자꾸 판일 씨가 네 아빠를 잘 보좌해줬다고. 하지만 문제거리를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단다. 자크 파리누 씨요? 그래, 공장의 새로운 동업자란다. 아, 그래요? 그분이 여기 온 적이 있나요? 그래. 아니야, 한 번인가 두 번쯤? 만난 적은 없구나. 매우 적었다는 거야. 그가 주인 어른을 찾으러 왔던 날 걔들이 어땠는지 생각이 났어요. 걔들이 몸을 반쯤 젖히고 펑펑댔어요. 그의 몸에 밴 다른 배 냄새를 맡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용의자로 생각하는 것은 말아야겠고 그렇다면 물론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빠의 기사는 누가 썼나요? 나지? 내 말은 우리가 공장이 팔렸을 경우 그 돈을 아내와 자식을 것으로 한다는 거지. 아내는 절반만 갖고 공증인이 내용을 전부 알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들이 손수건을 좀 갖다 주겠니? 고모한테도 알려야 돼요. 고모? 같이 하는 생각인가? 쓰레기 같은 그인가? 부모가 얼마 전에 마을 근처에 있는 집으로 이사 왔다고 엄마가 내게 편지했죠? 무엇 때문일까요? 파리에서 이 난잡한 생활을 청산하고 돈 많은 오빠 곁으로 피신한 셈이었겠지. 하지만 너희 아빠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여자를 소개시키진 않았다. 페르테라는 그 잘난 너희 고모 말이다. 그것은 아마 합당치 않은 거라고 판단했겠지. 나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말이다. 다행히도 이 아가씨는 우리 집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진 않았다. 부모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난 봤어. 먼 밭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가르쳐줬어. 아주 예쁜 여자지. 이국적이고. 난 그녀에게 말을 얻어보고 싶었다. 엄마 맘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 집에선 안 돼요. 부모를 보러 갈 거예요. 루이즈, 외투를 나오. 무서워. 1년 동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다니. 내가 그때보다 늙은 거 같니? 이런 일들이 나를 겁들게 한다고. 마르세가 난 서로 잘 이해했었는데 우리 서로 깊이 사랑했었단다. 각방을 쓰면서 사이가 좋았다니. 마르세는 가끔 늦게 들어왔어. 밤에도 일하기 일쑤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로 내게
범인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요. 도망쳤다고요. 침실 창문을 차고 지붕 위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범인은 다시 방문을 통해 나왔을 거예요. 범인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고요. 열쇠가 없잖아요.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죠? 부인이세요? 아니야. 난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오거스틴, 너니? 아니요, 난 가지고 있지 않아. 수산이에요. 난 아니에요. 그럼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지? 누가 열쇠를 감추었냐고? 감추었냐 말이야. 그건 당신이에요, 부인. 내가? 난 기절했었는데. 난 갸비를 부축하고 있었어. 나도 그래요. 게다가 우리는 모두 다 이 주위를 돌았어요. 루이즈는 각성제를 찾으러 가고, 샤넬은 쿠션을 가지러 가고, 까트리는 손수건을 가지러 왔는데 난 안 움직였어. 누가 뜨개질까봐 너 덕구나 열쇠를. 괜찮아요, 샤넬 부인. 내가 믿고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잖아요. 자, 열쇠 받아요. 고마워요, 부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해요, 샤넬 부인. 이거 왜 그래? 샤넬 부인이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도 들어가야 해. 그래요. 아무도 못 들어가던가 모두 들어가던가.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돼. 질문 때문이죠. 이 집안 사람들은 내가 못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날 의심하신다면. 샤넬 부인 너무 화내지 마세요. 난 쉽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난 이 집에서 15년 동안이나 일해왔죠. 사람들은 내게 뭐든지 시킬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날 의심하고 오해를 산다면 난 그건 참을 수가 없어요. 사실 나도 무서워요. 당신들처럼. 자, 이 열쇠 누가 보관할 거예요? 아무도 없나요? 좋아요. 여기 놓아두겠어요. 그 남자는 아마도 우리 주위를 엿보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라니? 왜 범인 남자라고 생각하지? 범인은 일부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여자일 수도 있어요. 모욕적인 말이야. 당신은 우리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나를 의심하는군. 안 그래? 난 너한테 관심 없다. 얘들아, 진정들해라. 야, 걔 용세가. 엄마는 언제나 저의 편이에요. 저희 무조건 귀여워해준다고요. 그래요, 그래. 엄마는 언니 말이 옳다고 하세요. 언니는 아주 부자니까 엄마 잘못일 거예요. 왜 아무 말도 못하죠? 하지만 난 달라. 난 경찰과 할머니 많아. 어떤 건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증거도 없이 누군가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모두들 날 의심하는군. 엄마 날 정면 공격하고. 도대체 날 뭘로 하는 거야? 나를 바보 천치, 신과인이라고도 생각하는 거야? 말해봐요, 말해보시라고요. 난 정치도 아주 말잘하다고요. 아주 싱싱한 여자야. 쓸만하다고. 울지 말아요. 당신은 시적 재능을 가졌잖아요. 시라고? 그래요. 당신이 밤에 시를 외면서 정원을 미친 듯이 걷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뭘 어쨌다는 거냐, 루이즈? 그게 저에겐 유일한 구경거리거든요. 무슨 뭘 먹을래? 약을 마실래? 뭐든지 난 마시는 게 두려워. 넌 어젯밤에도 마시기 위해 5번이나 일어났잖아. 밤에 달라요. 난 심장병 환자라고 심장이 약하다고요. 약을 먹어놔서. 그래요, 네,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야겠어. 단번에 한 병의 약을 모두 먹어버려야지. 그러면 당신들을 잊어버릴 거야. 아이고, 오거스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기분 좋구나. 너 때문이지.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기적인지. 할머니가 그러는가? 믿어야 돼. 이건 모든 것이 할머니와 이모가 짜고 한 거야. 역질러. 뭐하세요, 마님? 루이즈, 웨이트를 가져오라니까, 얼른! 난 장작이나 넣으러 가야겠어. 무슨 일이야? 엄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오거스틴이 왜 이래?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너희 아빠는 선량한 그 자체였어. 그 점에 대해서 네가 더 잘할 거야. 나보다 널 더 사랑하셨으니까. 할머니와 오거스틴 이모께서는 아빠와 사이가 좋으셨나요? 그런 셈이지. 가끔 다투었지만 심하진 않았어. 다퉜던
감춰뒀다고요? 뭐 때문에요? 어리석은 짓이지. 오거스틴은 아무것도 아닌 걸 굉장하게 그렇고 할머니는 자기 주식을 베개 밑에 감추어놨다니까. 할머니가 자기 증권을 베개 밑에 감춰뒀다고요? 그래, 걔가 뼈다귀를 감춰놓대. 그렇게 말이야. 나는 증권들을 망세리게 주고 그의 주식에, 그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수천번을 권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주식을 품고 앉아있었단다. 그 주식이 아빠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럼 2주 이내에 청산해야 될 부채가 있었으니까. 아빠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렇진 않았다. 다만 그 빚을 청산했더라면 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할머니가 가진 주식 속에는 엄한 복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그래서 난 내 몫을 빼앗아 할머니에게, 아빠에게 양도했다고. 그런데 그때 오거슨이 참견을 했고 싸움이 시작되었어. 아무튼 난 내 이모와 할머니가 원망스럽구나.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한 거. 간단히 말해, 네 이모와 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전혀 애정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된 셈이지. 루이즈, 당신은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일했죠? 왜 그걸 물어보세요? 루이즈는 10월부터 있었다. 난 증명서도 가지고 있어요. 전에 한 공쟁이 댁에서 2년간 일했었고요.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루이즈, 걔들이 짓지 않은 걸 확신하나요? 확실해요. 난 잠을 잘 못 잤어요. 어제 난 어떤 예감을 느꼈어요. 주인님께 허브차를 먹고 올라갔을 때 안색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이가 허브차를 달랬어? 네, 자정쯤에요. 그게 습관이었어요? 아니야, 그이가 허브차를 마시지 않아. 왜 달라고 했을까? 일을 하고 계셨어요. 목이 마르거나 속이 좋지 않으셨던가 봐요. 부엌안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시고서 절 부르셨어요. 제가 올라가서 허브차 한 잔 갖다 달라고 하셨고 전 차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죠. 아빠 방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아니요, 바로 나왔어요. 잠깐만요. 내가 아까 아빠 방에 들어갔을 때 그 쟁반을 못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어젯밤에. 그럼 왜 그 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건 사실이에요. 아주 빨리 마셨거든요. 그래요. 아이고, 갸비야! 오거스틴 말릴 수가 없구나. 알약 한 통을 다 먹어 치려드는구나. 그건 공간이에요. 그애 믿으세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 다 됐나요? 말해봐요. 당신이 허브차를 만들 때 샤넬 부인은 집에 있었어요? 막 떠난 참이었어요. 그 아줌마 공원 끝에 있는 천막집에 살아요. 아줌마 말로는 그게 자유스럽대요. 일과가 끝나면 자유로우니까요. 그리고는 누군가와 카드놀이도 하죠. 응? 샤넬 부인은 카드놀이를 하나요? 요즘에요? 아가씨는 모르셨던가요? 제 얘기를 실수했네. 아니야. 샤넬 부인이 카드놀이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근데 누가 안 자지? 집안 사람 누군가랑 하나요? 나 모자질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랑 하는지 말해봐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녀는 피에르테와 놀이를 했어요. 아가씨 고모 말이에요. 맙소사.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녀들이 카드놀이 하는 걸 봤다고 어느 날 비밀리에 얘기를 해줬어요. 할머니 방에가 언제나 예쁜 술병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피에르테 고모 말이에요. 전 본 적이 없어요. 보질 않았으니까요. 전직 스트릿 댄서? 샤넬 부인은 재능 있는 예술인 천사 같은 순수함이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그 재능을 인정받으려고 결혼도 안 하고 나이 먹은 노처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해서 샤넬 부인의 천막집에까지 오게 됐을까? 오거스틴 아가씨는 어디 있죠? 소리로 갔어요. 이걸 좀 갖다 줘요. 아휴, 아가씨들이 이 오거스틴 어쩜 저렇게 코미디언 같을까요? 부엌까지 아우성치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니까요. 어쨌든 그녀들 상냥을 만들었어요. 코미디언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로 아픈 적이 없어요. 다 작전이라고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교육을? 아가씨는 말버릇이 안 좋대요. 식탁에서 껌을 씹고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무시무시한 탐정 그만하세요. 진짜 아가씨가 훨씬 얌전해요. 아가씨가 우리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뿐이에요. 불쌍한 아가씨들. 아줌마, 어제 몇 시에 집에 가셨어요? 자정쯤에요. 산책하러 가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시간에. 손님이라도 있었나? 손님요? 방문기가 없은 지가 10년이에요. 난 아치들의 바지를 다려왔고 그래서 아직 지금 깨끗한 옷을 팔 수 있는 거라고요. 난 그만 가봐야겠어. 하지만 난 샤넬이 꼭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샤넬 부인, 루이지 양은 일을 잘했나요? 말도 말아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집시 같은 아이였고요. 그래 이 집에 남자들을 유혹한 데 열성이 아주 악랄이지. 내가 말해주지. 그 다음 여기서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내 아빠는 돈이 없었다.
육군 대령이셨던 네 할아버지의 물려받은 주식을 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 주식은 네 아버지 쓰러져가는 사업을 일으키기엔 부족했어. 더군다나 네 아버지는 그걸 거절하셨고 난 네 이모와 앞날을 위해 그 주식을 쥐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틀 전에 도둑 맞았지 뭐냐. 도둑 맞아요? 누가 내 포르투갈산 터지게 향을 탔어. 조금밖에 안 맞았는데 골치가 아프더라고. 범인은 내 수리약을 타고 내 방에 들어와서 훔쳐간 거야. 범인은 감춘 곳을 아는 사람이야. 할머니, 베개 밑에 숨겼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니? 모두 그런 건 다 알아요. 모두 다? 아이고 이때감 도둑! 살인자다! 도둑이야 도둑! 도둑!
절대로 안 돼요, 정말. 날 죄수로 잡아놓을 셈인가요? 아가씨가 원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세요? 난 당신의 조카예요. 수잔이라고 해요. 난 카트린이고요. 난 마음이라고 해요. 내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린 서로 사이가 틀어져 있었죠. 그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믿지 않겠어요? 그래요. 한두 번 만났어요. 우연히 시내에서요. 오빠 날 사랑했지만 당신이 날 집에 들이는 걸 거절해서 고민했었어요. 천만에요. 어쨌든 당신은 지금은 집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아마도 그 전화는 난 당신들과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분명해요. 왜 당신에게 알렸을까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 어쨌든 내 오빠는 죽었고 난 당신들 모두를 의심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은 원칙대로. 우리보단 당신이 훨씬 더 의심스럽다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요. 당신이 도망치려는 사실이 용의자란 증거죠. 경찰에 신고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오빠의 죽음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을 내게서 모두 박탈하는 거예요. 오빠를 잃고선 난 영원히 혼자라고요. 물론 당신에게 그게 자유를 부이겠지만 살인죄로 날 고발하지 그래요. 왜 아니겠어요? 아이고 다시 정신들 차려요. 나는 말세리 장모예요. 얘는 따로 오스틴이고요. 사연은요 우리 여기서 진행했지요. 당신 오빠 말이에요. 아, 당신이 오버스님은요? 만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무엇 때문이죠? 우리는 같은 독서회 회원이더군요. 오스틴 독서에 가입했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용서하세요.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 천만에요. 등록은 했지만 한 번도 안 나갔으니까요. 내 딸은 독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렇지만 수사장이 거기 여기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일주일에 최소한 5번을 빌려갔다던데요? 게다가 그 모두가 삼류 연애 소설이라고요?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당신은 일주일 전에 사랑의 곤돌라라는 책을 읽으셨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의 곤돌라요? 모르겠는데요. 난 그 소설을 당신이 읽고 난 직후에 빌렸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책 속에 당신의 어떤 것이 있었거든요. 책 속에 무엇이 있던가요? 내 딸이 책 속에 뭘 두었으면 그걸 돌려줘요. 그러면 끝나요. 당신은 내 오빠한테 보내는 편지를 잃어버렸거든요. 마르셀에게? 날마다 보면서 그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야? 이 여자 말 꾸미는 것 좀 봐. 꾸며낸 이야기라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요? 사랑하는 마르세, 주식 문제로 당신 앞에서 내가 엄마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날 원망해선 안 돼요. 엄마가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이익금이 내 것만이었다면 난 그것을 모두 당신께 드렸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어요. 그렇지만 언니와 너무 다정해 보이는 건 싫어요. 이 편지를 당신의 문 밑으로 밀어넣겠어요. 그리고 당신께 다정한 키스를. 당신의 사랑 오거스틴! 난 마르셀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난 오히려 그를 몹시 그를 싫어했다고요. 내가 왜 나쁜 일을 하겠어요? 자, 그의 누이를 보세요. 더구나 그 사람은 그의 누이를 돕고 있었어요. 내 딸은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겁을 주는
경찰에 이거 신고해야 된다고요. 너희 고모는 아마 마르셀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거야. 난 절대로 마르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스스로가 당신에게 돈을 주었을까요? 그래요. 오빠는 내가 공색하다는 걸 알고 한두 번 도와줬어요. 기가 막힐 일이군. 엄마 그만둬요.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저 여자가 내 남편에게서 돈을 우려냈는데 나보고 한마디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돈은 내 것이고 당연히 내게 돌아와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오빠가 죽었으니 완전히 당신 돈이죠? 그래요? 완전히요? 돈에 대한 당신의 집착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올케 언니. 들었어.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 얘기 하셔야 해요, 엄마. 저 여자는 정말 무서운 여자야. 오늘 미치고 말 거야. 아유 검사님 수사는요? 잘 돼갑니까? 네, 끝까지. 범인은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고모,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아빠가 무슨 얘기를 했죠? 아무것도 그냥 얘기를 좀 했는데. 누굴 보지 않았어? 그래요, 만났어요. 오거스틴 아가씨를요. 난 물 마시려고 하다가 아 그래 아마 그때는 까칠이에게 불 좀 주라고 가던 순간이었을 거야. 아니야. 넌 마르셀 방을 배회하고 있었어. 그렇지? 엄마가 방을 따로 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난 자식들에게까지 심판받는 것은 싫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우리 켜 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언니가 그렇게 흥분하시는 걸 보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몇 시였어요, 샤넬 부인? 당신이 떠날 때가? 시계를 보지 않았어요. 아마 자정쯤이었을 거예요. 얼마 후인가요? 5분 후인가요? 좀 더 지나서일 거예요. 왜냐면 루이즈가 부엌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리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특히 루이즈는 스스로 차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죠, 루이즈? 그 허브차 말이에요? 주인 어른께서 저에게 주문하셨으니 그건 당연하잖아요. 천만에 네가 직접 들고 가고 싶었겠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인? 난 오래전부터 너의 행실에 대해 똑똑히 알고 있어. 뭐라고요? 그럼 증거라도 있나요? 좋아. 페르테 아가씨한테 물어볼까요? 어제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누굴 만났어요, 개인적인 일로. 그 사람이 이번 사건에 아무런 관련도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만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확실해요. 그렇다면 마르셀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바로 너네? 루이즈? 너무해요! 날 살인죄로 고소할 셈인가요? 의심의 여지 없이? 난 누명을 쓰고 싶지 않아요! 다 말하겠어요. 용서해요, 우리 이럴 때가. 어쩔 수 없잖아요. 각오하고 있었어. 내가 차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주인 어른께서는 그의 누이와 함께 있었어요. 페르테, 내 남편 방에 와서 뭘 했죠? 난 오빠랑 담소를 좀 나누려고 왔어요.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화가 시끄러웠어요? 싸웠어요? 천만에요. 우리 내내 웃고 떠들었어요. 루이즈, 차를 가지러 아빠 방에 올라갔을 때 피에르테 부모와 아빠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 그거죠? 아니요, 난 즉시 알았어요. 쟁반을 들고 오세요. 루이즈가 나랑 뭘 했죠? 아무것도 얘기를 좀 하다가 몇 분 후에 난 떠났어요. 그래요, 그건 증명할 수 있어요. 아가씨가 부엌문으로 나가시는 걸 제가 봤으니까. 아무 말도 안 통가요? 아니요. 주저하지 말아요, 루이즈. 거짓말을 하면 경찰이 당신을 공범으로 체포할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냥 좀 두세요. 이 아가씨 정신이 없다고요. 피에르테, 당신은 2층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게 될까 두려운 거라고요. 들어보세요! 절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어요. 피에르테 아가씨는 내려오시면서 자기의 방문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시고 내게 10,000프랑을 주셨어요. 그 돈이 아빠가 주겠다 내 친구야. 뭐라고요? 그래 비밀이 아니지. 넌 누구하고 나같이 자니까. 그래요? 날 난처하게 만들려고 그런
범인은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증거를 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죠. 범인은 우리 중에 있을 거예요. 여기 7명 중에 하나. 그러고 보니 한 명이 빠졌네. 누구? 언니 말이야. 나? 그래. 언니는 우리 7명의 알리바이를 다 들었는데 언니 얘기를 안 했잖아. 언니의 알리바이 말. 쓸데없는 소리 까트린. 네 언니는 오늘 아침 내 눈앞에서 기차에서 내렸다. 그게 바로 실수라고요. 바보같이. 뭐라고 실수라고? 그래요. 언니는 어제 집에 있었어요. 내가 봤거든요. 언제 날 봤단 말이야? 어젯밤에 내 방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빠 방에 들어가는 거 봤어. 새벽 4시였어. 난 아빠를 죽이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어떻게 된 거냐 수찬? 설명해봐라. 충격적이구나. 그래요. 난 새벽에 기차에서 내렸어요. 아빠만이 아셔야 할 아주 중대한 일로 미리 의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빠가 만약에 그 일을 용서해주지 않았더라면 난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는 그 일을 용서해주셨고 날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역으로 돌아가서 미리 계획한 기차를 타고 아침에 도착한 거예요. 아니 뭐가 그리 중대한 거야? 무슨 일이니? 얘기를 해봐 얘야. 나 애를 가졌어요! 마리! 무슨 일이야? 철문이 잠겼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졌다고요. 일기예보입니다.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눈사태가 일어나고 사나운 폭풍으로 몇몇 도로는 통행이 막혔습니다. 눈과 추위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죠? 우리 모두 갇혔고 어떻게 하죠? 2시가 됐어요. 뭐 좀 드셔야죠. 식탁에 찾아놨어요. 그래요? 뭐 맛있는 거 있나요? 오버스필! 왜요? 굶어 죽을 필요는 없잖아. 착실하게 먹어둬야지. 왜 또 날 쳐다보는 거냐? 더 충격적인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다예요. 허튼지 너튼 게지 그게 너란 애다. 어쩌겠어요. 당신네들 신분에 그럴 줄 몰라도 우리는 결혼이 우선이죠. 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신 배도 불룩했죠? 오빠랑 결혼할 때 말이에요? 닥치지 못해 이 요망한 여자. 빨리 오세요. 걔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벌써 못 오고 한마디로 모범을 치고 있어요. 소름 끼쳐. 걔들이 죽었다고? 고개를 먹은 게 확실해.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돼. 지연이에요. 나 더 이상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될 테니. 여태님! 정말 끔찍해. 난 이런 걸 책소리에서밖에 못 봤어. 근데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게 어려운 일이야. 나 너부터 사랑해. 나도 그래. 어때요? 걔들이 죽었어. 무서운 일이야. 왜 걔들을 죽였을까? 나도 그게 궁금해요. 내가 그걸 말해드릴까요? 우리도 걔처럼 곧 쥐약을 먹게 될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지역 상자가 없어졌어요. 누구야? 누군데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지?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집을 사야겠어. 안 돼! 이런 습관에 떠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당신 의견에 동감이에요. 범인은 우리 8명 중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건 범인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전화선이 끊어지고 자동차가 고장나고 걔들은 독약을 먹었는데 지금껏 아무런
하자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러겠어요. 고마워요, 루이즈. 고마워. 나 자기를 베푸는 거야.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얘는 항상 곳곳에 옮겨놓는 버릇이 있어. 이거 완전 장난이에요. 혼내지 마라. 정신을 차릴 거야. 주사를 맞으면 회복될 거다. 아니 깨병 아니었어요? 진짜 쓰러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간호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게 후회돼요. 도중에 오버시티 아가씨가 죽게 되면 내가 주사를 잘못 놔서 그리 됐다고 하겠죠? 그런데 주사약병은 준비됐어요? 도대체 위층에서 뭘 하고 있지? 제가 가볼게요. 엉뚱한 병이 있어.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아이고 놀라울 일이야. 약이 하나도 없으니. 그럼 누가 약을 치웠단 말인가요? 고의적으로요? 오거스틴이 아마 치워버렸을 거예요. 아니다. 오거스틴이 치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치웠다고. 오거스틴을 죽이려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어요. 뭐든 좀 해봐요. 머리 위에 물을 올려놔야겠어요. 안 그래요? 물에서 지수건으로 말이야. 뺨을 때려봐요. 들었어요, 가볍니? 날 깜짝 밀어준다니? 내 말을 들었다면 넌 다시 살아난 거야. 참 잘 됐어. 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아. 아니야, 심장은 다시 뛸 거야. 난 주사를 받고 싶어요. 찾으러 갔다. 그 사람을 어디 뒀니? 모든 알약과 함께 테이블 안에 넣어뒀어요. 나머지는 병장 안에 두었고요. 다른 곳에 두지 않았어? 천만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사를 맞아야 해. 죽을 것 같아요, 엄마. 천만에. 넌 죽지 않을 거야. 넌 하루에도 2번씩이나 기절하잖아. 왜 그래요? 왜 다들 움직이지 않죠?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죠? 알았다. 모두 한 통속이야. 거기에 벌어진 개처럼 날 죽게 내버려둘 작정이죠. 안 돼요. 내게 손대지 말아요. 난 당신이 모두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요. 루이즈, 주살려줘. 우리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 여기 모두 없어진걸요. 너한테 그런 말 할 용기가 없었다. 없어졌다고요? 난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과거의 나처럼 난 떠날 거야. 아무런 구원도 도움도 없이. 난 외로운 여자야. 영원히 혼자지. 병들고 텅 빈 가슴을 보여잡고서 말이야. 여기서 유일한 사람은 마르셀뿐이었어. 불쌍해. 그 비열함으로 당신들이 그를 죽였어! 약을 찾았어요! 병으로 가자! 날 죽여주려 사랑을 더 보고 싶어요. 무슨 하루 일과가 이렇다. 기억에 남겠군. 진짜 약들을 어디서 찾았지? 어느 침대 밑에서요. 어느 침대 말이야? 엄마 침대. 내 침대라고? 그럴 리가. 누가 내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구나. 그래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그럼 넌 날 의심하는 거니? 누가 의심을 품었을까? 우리 가족이 적일 거야. 다르게는 생각할 수가 없어. 우리 가족이 아니면 누굴까?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지금 날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약들을 내 침대 밑에 감춘 건 바로 당신이에요. 날 괴롭히기 위해서 말이에요. 당신은 날 증오하니까. 뻔하다고요. 하! 수잔, 내 침대 밑을 보았니? 그래요. 봤어요. 보았다고? 그래요. 여행 가방을 봤어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가득 채워져 있던데. 여행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 됐어요. 수셔 내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수셔 좋게. 근데 불안해? 무례하진 않니? 역시 주사는 굉장한 거야. 이 딱 한 번이면 다 맞는다니까. 엄마, 약들을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내 침대 밑이라니까요. 뭐라고? 누가 그런 짓을 했지? 모두가 가능하죠? 우리 모든 집안에 돌아다녔으니까. 루이지가 주사약 놓게 거절하다니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수 없죠. 내가 뭘 또 잘못했나요? 루이즈, 당신 서랍 속에 남자들이 보낸 편지들이 많이 있던데 거짓말. 어느 날 밤 날 루이즈의 서랍을 뒤져봤어. 그래. 그렇다면 좋아요. 난 아가씨에 대해 아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겠어요. 해봐요. 털어놓으로부터 빛이 떠오르니까. 난 아가씨의 이불 밑에서 지독히 외설스러운 책과 그림을 발견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내 돈 한 원이 들어있었다고? 사람이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더만요. 어느 날 마님이 포르투갈산 포도주를 병째 마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술병이 비었는지 알아보시는 거라고 변명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난 소문내지 않았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샤넬. 당신이 그렇게 정직하니 우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지? 당신 말로 당신은 어제 자정쯤에 떠났다고 했는데 당신의 저 삼각술이 어제 거실 한가닥에 걸려 있었을까요? 그때는 1시 반이었는데 난 그때 떼질감을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자, 말해보세요. 대답해보라고요. 그래요. 새벽 1시경에 되돌아왔어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난 일이 이 시간까지 잊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범인이 즉시 잡히리라고 생각했죠. 무슨 일로 다시 돌아왔죠? 사실 난 내 집에서 삐에르떼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삐에르떼가 없었어요. 삐에르떼가 주인 어른을 보러 갔으면 어쩌나 하고 서둘러 되돌아왔죠. 그들이 만나서 의견 충돌하고 다투는 게 겁이 났던 거죠. 샤넬 부인 브라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포커를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당신은 포커에 대해서 광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줌마, 그래서 한시경이 아빠 방에 올라갔을 때 올라갔나요? 그래요. 거기 피에르테 고모가 있었나요? 그래요. 뭐라고 했던가요? 그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남편도 카드놀이를 하던가요? 그래요, 부인. 언제부터죠? 아마도 내가 여기 오면서부터죠? 그렇죠? 틀렸어요. 오빠는 파리에 있을 때도 돌아다니는 곳마다 도박장을 드나들었어요. 오빠를 안내한 사람이 바로 나니까요? 난 삐에르떼가 오면서부터 저보다 훨씬 자주 카드놀이를 하게 됐고 다른 것보다 항상 이뤘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걸 모두 이뤘다고 이제 와서 내가 사기 도박이라도 했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않겠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증거가 없으면 입을 꼭 다물었어야죠. 내 처지를 내보세요. 핫테이스를 2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샤넬, 진정해요. 아가씨, 맹세컨제 난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가씨. 그렇다면 마르셀과 삐에르떼 그리고 당신 셋이서 카드놀이를 했나요? 할머니가 제시사하지 않는 게 유감인 모양이죠? 샤넬 부인, 난 당신을 절대로 믿고 있잖아요. 또한 당신은 내 아이들을 잘 키웠잖아요. 그럼요. 아마 제가 키우지 않았더라면 대수롭지 않은 애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하다니 경찰이 오면 난 당신을 감싸주지 않을 거예요, 샤넬 부인. 마음대로 하세요, 부인. 나도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어요. 아줌마, 그래서 피에르테 고모와 아빠와 오랫동안 포거를 했나요? 그래요, 1시간 이상 했어요. 땄나요? 잃었나요? 잃었어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잃었죠? 당신이 돈 없이 그냥 했는지 보려고 그래요. 얼마죠? 30만 프랑. 다 지불했나요? 아니요, 나 빌려서 했어요. 누가 알고서요? 주인 어렵게요. 그가 살았을 때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그녀와 그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난 나왔어요. 맹세해요. 피에르테 고모. 그렇다면 아빠와 고모와 둘이서만 있었군요. 뭐랬죠? 아무것도 그냥 이야기를 좀 했어.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웃었어요. 날 비웃었어요. 내게서 30만 프랑을 사기쳐 비웃은 거죠? 이제 그만. 본심이 드러났네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마르테를 죽인 사람 바로 당신이에요. 난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줌마, 두 분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면서요. 뭐랬죠? 아무것도요. 난 울고 있었어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요. 나도 한 가지 말할까? 내가 떠나고 나서 루이즈가 오빠를 봤을 거야. 훨씬 가까이서. 왜 내가 주인님을 보러 다시 올라갔으리라 생각하시는 거죠? 오빠하고 당신의 새하녀는 5년 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예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루이즈는 지난 5년간 주말마다 은밀하게 오빠랑 만나왔어요. 그런데 올겨울 이 집에서 사람을 구하니까 제 발로 지원해 들어왔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루이즈가 비로소 안주인 노릇을 하게 됐다면서 수군거렸어요.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루이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얘기를 해봐. 전부터 아저씨를 알고 있었어? 네. 그래서 여기를 일하러 들어온 거고? 네. 맙소사.
계산한 얘기 다 듣게 됐고 다 들었어요. 오거스틴 좀 어떠니?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집 안고 웃기게 돌아가는군요. 주인어머니께서는 하녀와 정을 나누고 까투리는 사납고 게으름뱅이에다가 읽는 책들조차 외설스럽고 깨상스러웠으려나 큰딸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애를 가지게 되겠죠? 브라우.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수자는 임신했어. 요즘 애들은 조그만 것들이 극장에 나가고 카페에 들다대서 담배를 피우며 캠핑을 가고 애를 임신한단 말이지. 참 안 됐지. 언니가 애들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는 애가 왜 판타스트 만들지 않았니? 날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결과가 참 좋구나 그래.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 얘는 내가 상대해준다. 내 딸이야. 엄마 시골에서 그냥 썩게 돌 걸 그랬어요. 엄마. 엄마 자신을 좀 보세요. 나도 이 집에 빌부터 사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지금 그런 얘기나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지켜보고 있다고요. 예쁜 가족 사진이에요. 귀여운 까투리나 넌 네 방에 좀 가 있지 않겠니? 우리가 흩어지면 범인은 호라스처럼 우리 공격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흩어져선 안 돼요. 혹시 내가 범인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 중 한 명은 어떤 위협을 계획하고 있어. 오가스님 혹시 주사약 이상 없었어요? 혹시 독이 든 주사약을 맞았단 말이야? 정말이야. 그 주사는 나에게 효력이 없는 것 같았어. 누군가 주사의 끈을 열었어. 똥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보일러가 꺼졌어요. 누군가가 보일러를 껐어요. 얼어서 터졌어요. 물이세요. 뭐라도 좀 주세요. 헝겊을 줘요. 지금이라도. 엄마 여기 있어요. 안돼. 엄마 이 방석 줘요. 어머니 주식이군요. 누군가 훔쳐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석 속에 감춰졌었군요. 할머니 금고가 그리 단단하지 못한데요. 내 목숨이요. 구두쇠 거짓말쟁이 살인자 너도. 내 돈이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다니 무서운 일이야. 나니. 당신들은 살아요. 알았어요. 모든 것을 알아냈어요. 뭘 알았단 말인가요? 모든 걸 알았어요. 어서 말해보세요. 정말 그랬었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모든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을. 죽었어요? 하지만 못할 알았기는 죽인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았네. 뭘 확신하시죠? 범인은 그녀가 아니라는 것이지. 제길 정전이야. 루이즈? 네. 오거스틴 아가씨? 그리고 나예요. 어떻게 된 거죠? 바람이 전선을 건드렸을 거예요. 정전이에요. 난 얼마나 겁이 났다고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마님께서 모두에게 커피를 끓여드리라고 하셨어요. 봤어요? 그래요. 아, 주님!
아니면 근시거나. 아니야. 범인은 샤넬을 겁주려고 했던 거야. 그녀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고 최후 통첩한 거지. 그 증거로 샤넬은 입을 다물고 있잖아. 어쨌든 간에 뭔가 알아낸다면 나라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목숨이 두 개는 아니니까. 이모에게는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네. 전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안 그래요? 나도 그래. 난 생각이 좀 해봐야겠어. 만약에 범인이 샤넬이 입을 열려고 하면 범인은 그녀를 죽이려 될 거야. 그게 법칙이지. 거추장스러운 증인, 그는 결국 제지된다니까요. 우린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범인은 다시 총을 쏠 거야. 그 총은 당신이 쐈죠? 당신 말이에요. 아니요. 오수님은요? 뭐라고? 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보았잖아. 나 역시 총을 쏘지 않아. 아, 빨리 20살 되고 싶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범인을 내 손으로 찾아내고야 말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사형 집행할 거예요. 아무의 도움도 없이. 왜 그런 생각? 아, 내 말 뜻은 경찰이 필요 없단 말이야. 나는 중개인 없이 내 문제를 잘 해결한다고. 뭘 도와드릴까요? 설탕 그릇이나 좀 찾아서 줘요. 까마귀들아! 겁쟁이의 외톨이인 오거스틴 이모가 또 쓰러지면 안 된다고!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아, 대수롭자는 거야. 이모를 좀 화나게 하고 싶었어. 나 오늘 하루 동안 10년은 늙은 것 같아. 나도 그래. 기분 좋아. 뭐라고? 어른이 되는 건 좋은 일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줄도 알 거고 내 말을 건들 줄도 알 거고. 맨날 어른들은 넌 가만히 있어. 이건 네 나이에 하는 게 아니라고. 어쨌든 넌 샤넬 부인을 눕히려고 우리 학교 가지 않았지? 엄마 방에다 눕혔어? 그래.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우리 쳐다봤어. 아무 말도 안 꺼서.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말을 할 수가 없었거나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지. 그 아줌마 누군가 숨겨주고 있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이봐요 언니. 그 총은 네가 쐈지? 뭐라고? 언니 그런 말 하는 게 두려운 모양이네. 하지만 진실은 밝혀줘야만 해. 진실을 밝히는 게 두려운 거지? 무슨 소리야, 카트린. 남자랑 잔다는 건 어떤 기분이야? 모르니? 모르지. 어때? 좋아? 뭐 글쎄 경우에 따라 달라. 그런 질문은 됐어. 학교 얘기는 해줘. 영실력은 어때? 대답하기 곤란하구나? 그런 질문은 됐어. 막상 같아 보인단 말이야. 미안. 언니를 결국 프리짓하다고 의심한 건 아니야. 프리지? 그게 뭐야? 그건 언니의 심장이 얼음으로 만들어져서 기쁨을 느끼기엔 차다. 그런 거지 뭐. 그만해. 경고해 두는데 넌 더 이상 날 칠 수 없어. 노련해질 만큼 컸다고. 네가 한 번 더 날 치려고 하면 네 남자친구한테 네가 맹맹한 여자라고 다 잃을 거야. 한 잔 더 줘요. 혼자서 기다릴 수 없어. 커피 마셨어요, 루이즈? 네, 마셨어요. 부엌에서요. 샤넬을 그냥 놔두었어.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어. 꼭 벼랑에 맞을 것 같더라니까. 사람의 죽음이야! 시끄럽게 울지 마라. 난 안 울었어. 그런데 피에르 때는 어딨지? 학교에 올라가지 않았나요? 아니야. 그녀가 도망치지 말아야 할 텐데. 도망친다고요? 그 여자가 이상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 말을 듣지 않더라니까. 그 여자는 어제 우리 질문에 단 한 개도 대답하지 못했어. 어젯밤에 우린 뭘 했지? 자, 수수께끼야. 이제 그녀를 찾아가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고모가 열쇠를 가져갔대요. 뭐? 뭐라고? 떠났다고요. 머리 가지 못했을 거다. 철문을 닫혀있고 밤을 넘어갔다면 지금 목이 부러졌을 거야. 아무도 나갈 수 없다고 그랬죠. 고모가 도망을 치다니. 소지품이 아직 있을까? 그래요, 가방이요. 자, 어서 뒤져보라고. 뒤져봐. 누구 말이 옳았지? 자, 이제 끝났어. 난 의심받지 않아도 돼. 범인이 우리 중에 있으면 어떡하나. 난 두려워했지. 사건의 경위는 이래. 피에르 때는 어젯밤 그이와 다투었던 거야.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새벽에 그 샤넬 소막집을 자러 갔지. 그리고는 그이를 죽이러 다시 돌아온 거야. 그리고는 오후에 그 수수께끼 같은 전화 통화를 핑계를 대면서 다시 또 나타난 거라고. 확신해요? 사건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샤넬을 제거하거나 위협하려 했던 거야. 나를
증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난 나가겠다. 가만히 계세요, 엄마. 그게 좋아요. 야, 가만히 가라. 너무 누구를 의심해서는 안 돼. 날 비난할 정도로 엄마의 사생활도 그리 좋지 못할 텐데요. 자, 조용히들 하세요. 고모가 오면 제가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 있었어요, 고모? 화장실에 몸이 안 좋아. 샤넬은 어디 있어요? 그냥 어디에 두었죠? 엄마 방 침대 위에요. 죽었나요? 아니요. 다행히도 범인은 그녀를 면역시키지 못했어요. 그녀는 범인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하던가요? 안심해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커피 드실래요? 사양할게. 난 신경이 너무 예민해졌어. 이 커피를 드세요.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사양할게요. 마셔요. 왜 이래요? 절대로 안 마시겠어요? 이 커피를 마시라고요. 어서요. 도대체 왜 내가 그걸 마시도록 안달이세요? 도대체 왜 이걸 안 마시려고 고집하시나요? 아, 알았어요. 당신들은 내 오빠를 죽이고 이제 와서 샤넬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날 제거하려는 거예요. 왜 날 죽이려고 하세요? 우린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잔들이 모두 비어있잖아요. 우린 당신이 커피에 누굴 타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커피를 마심으로써. 모두들 마셨다면 나도 두려움 없이 마실 수 있어요. 멈춰요. 루이즈도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부엌에서요. 증거가 없잖아요. 여기서 마셔요. 우리 눈 앞에서. 루이즈, 뭘 망설이죠? 마셔요. 피해를 때 마시면 저도 마시겠어요. 무서워요. 맹세코도 커피에 돌 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을까봐 두려워요. 난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욕실에 있었어. 좀 전에 부엌에서 커피 포트를 만졌잖아요. 이 둘이서 짜고서 커피를 끓인 거면 어떡하죠?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자, 마시겠어요, 이 커피? 아니요, 난 거절하겠어요. 어서 둘 다 마셔요. 헛것들이 왜 배를 떼어서 마시게 놔두지 않았니? 고마워 마셨어요. 나쁜 기집애 무슨 짓이야? 아이고, 이건 너무해. 미친 짓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피해를 때려요.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할까? 양전하게 해야지. 내가 날 도와. 이제 조용할 거야. 나는 저주한다. 기분이 좀 어때요?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이유로 날 의심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건축은 당신 가방 속에서 발견됐어요. 다른 사람이 집어넣었어요? 맹세해요. 물론 그럴 테지. 쉽게 증명될 거예요. 경찰이 와서 조사해보면 거기에 내 지문을 발견할 수 없을 테니까요. 당신들 모두가 그 총을 만지작거리 반면에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어. 들어보세요. 범인은 경찰이 알지 못하도록 저희 몰입시켜놨어요. 우린 이 집에서 반드시 나가야만 해요. 이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요. 그런데 정문이 잠겨있는 걸. 그렇다면 그 위로 넘어가요. 저 어서의 사다리를 놓아요. 어서 해보자고요. 가고 나서. 엄마, 부모를 잘 감시하세요. 이 비극은 날 죽였어. 그래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둘만 있게 됐으니 되게 고맙다고 하고 더 이상 날 비난하면 안 될 거예요. 뭘 고마워하라는 거죠? 당신은 애인이 있죠? 내게 애인이 있다고? 그래요. 난 그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게 애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만약에 애인을 가진 모든 여자들이 남편을 죽인다면 세상에 나만한 남자가 있겠어요? 만일 당신이 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걸요? 난 절대로 그 얘기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목적이죠? 아무 목적도 없어요. 당신에게 애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뿐이에요. 협박이군요. 아니요, 호기심이죠. 세상 모든 여자들이 서로 돕고 산다면 세상이 참 괜찮게 꾸려나갈 수 있을 텐데요. 당신은 오빠를 어떻게 생각해요? 비열해요. 내게 남은 유일한 혈육은 오빠뿐이었는데 오빠는 날 내쫓았어요. 그걸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빠를 괴롭히려고 돈을 요구했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오빠를 죽여버리겠어.
당신은 날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틀림없이. 당신께 감사드려야겠군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의 장래를 위해서. 당신은 따님들 말이죠? 피해를 때 그이가 거절한 그 돈을 내가 당신한테 주겠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오빠 내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죠? 난 더 이상 그 돈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했죠? 줘버렸어요. 어떤 남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한 남자. 주었다고요?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돈이 필요했어요. 그 얼마를 주던가요? 50만 프랑? 왜 그래요? 얼굴이 아주 창백해졌어요. 피해를 때 당신이 50만 프랑을 준 사람이 누구죠? 말해봐요. 혹시 자크가 아니에요? 자크 파리비에게 50만 프랑을? 그래요. 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50만 프랑은 어떤 봉투 속에 들어있었나요? 커다란 청색 봉투요. 왜 그 봉투가 당신한테 있죠? 알고 보니 참 우습게 됐군요. 내 남편에게서 나온 돈을 당신은 애인한테 건네주고 그 사람은 다시 내게 청색 봉투 고스란히.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애인이에요. 하지만 당신한테 그 돈을 갖다 바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봉투가 비었어. 돈이 없어. 누군가 알고 있었어. 당신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갔어. 내 오빠도 약혼자도 돈도. 당신은 깔끔하고 정성 들여진 여자로 조용한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래요. 난 실패한 부르주아예요. 당신이 실패한 참여이고. 난 당신의 눈을 터뜨리고 목을 졸라 죽이고 싶어요. 왜 진작 당신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람 살려! 해봐요. 좋아요. 두 번째 사건이겠네. 배짱을 좀 내요. 날 처치해요. 당신에게 성가신 다른 사람들이 제일 많아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은요? 괜찮아요. 신이 우리를 보호했어요. 우린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신이 정말 있다면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봤을 거고 우린 아마 저주받을 거예요. 누가 저걸 샀죠? 그건 사고였어. 그런데 사다리를 이용해 아무도 나가지 못했니? 담장을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해요. 밤이 너무 높아요. 눈도 있고요. 뭐든 좀 해보라고. 경찰에 가야 한다니까. 경찰.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서 경찰을 부르는 게 무섭다니. 범인이 웃겠대요. 만약에 범인이 우리 중에 없다면요? 뭐라고? 범인이 우리 중에 없다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를 죽인 살인범이 우리 7명 중에 없다면요?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었는데요? 만약에 범인이 샤넬이라면 그럴 수 있죠? 샤넬이라고? 그렇다면 누가 그녀를 총을 샀지? 누군가 그녀 자신일 수도 있고. 자, 그때 현장을 재현해봐요. 샤넬은 아빠의 총을 훔쳐다가 공중에다 쏜 거죠. 팡! 그러고 나서 피에르테 고모의 가방에다 집어넣고 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던 거예요. 너 미쳤구나. 그건 네가 읽은 소설 속의 얘기야. 들어봐요. 그녀는 일어나서 문을 열고 목도를 걷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우리 겁먹여서 죽이려고요. 판단이 미치네요. 헐, 뭐 남의 곁에 있어요?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나갈 수 있다면. 까투리! 그 이탈리아 안에는 교육적으로 항상 걔들이 만들어놓은 개구멍 있었잖아. 아직도 있을 거야. 제가 건너가 보겠어요, 엄마. 수자는 왜 나가려고 할까? 난 지금은 누구의 설손도 믿지 않아. 멀리서 지켜봐야겠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까트리 나가지 말거라. 어두워진다. 까트리 돌아와. 볼에 숨어야겠어. 따라가야겠어. 그녀를 지켜봐야겠어. 이건 공황이야 보게라고. 나 혼자 보내두지 마세요. 제발 같이 있어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로 떨어지지 않게 좋겠어요. 공이 아니라면 내가 무서우세요? 혐오를 바꿔주니까 그건 오히려 안심이죠. 무슨 까트리이 한 얘기니까. 걔 무서운 애예요. 걔는 이 사건을 결말지을 범인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그 애예요. 두고 보세요. 까트리를 못 보셨나요? 그의 내 앞을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뭔가 놀랄 만한 발견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 거짓말쟁이라서 뭘 발견했을까? 누가 용의자인지 안다고 소리쳤어요. 당신들은 자각이 없어요. 그애 바보라고요. 그 애도 자네처럼 당할 거예요. 그애 돌봐야 해요. 까들이! 주여. 제가 뭘 찾아냈나요? 아이고
같은 언니 얘기는 못 보게 될 거야. 내가 눈 밖에서 옆구리 좀 살려도 봉투 속에 돈을 돌려다오. 무슨 봉투 말이야? 더러운 도둑년 같으니 넌 날 증오하지. 넌 너의 실패한 인생을 내게 원망했지. 상자! 뭐라고? 상자라고? 아이고, 다 주는구나. 지금 까지는 주고 이게 처리되는 말이야. 아이고. 까투리 아가씨 찾았어요? 주여! 어떻게 도와주세요, 제발! 주여! 죽었나요? 아니야. 왜 미쳤어? 어디 다쳤는지 살펴봐요. 까투리 미행당했어요. 그럼 당했어요. 엄마 머리가 아파요. 누가 널 쳤니? 누군지 보았니? 모두 다 했어요? 그래. 언니는요? 다음에서 통로를 찾고 있을 거다. 누가 널 습격했지? 수단이라고? 그게란 말이냐? 엄마와 딸 사이라면 모든 게 가능하지. 들어보세요. 오빠의 살인에는 명백한 사실이 있다는 걸 시인해요. 왜 이 무서운 죽음이 칼로 써서 행됐을까요? 아무런 위험이나 염려 없이 조용히 독살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살인범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범인은 우연히 오빠의 방에 있었고 그건 우발적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규칙적으로 오빠를 만났어요. 뜻밖의 방문객 순자를 제외하거든요. 수단이라고? 당치한 소리야. 딸이 아빠를 죽였다고? 내 귀여운 수단이? 넌 참 괴물 같은 애야. 나도 내가 발견해낸 것을 얘기해야겠구나. 난 첩첩한 하나 발견했지. 범인의 개구멍을 막으면서 확신할 만한 그 증거물을 남긴 거야. 자, 보라고. 이건 네 잘못 조각이야, 카트린. 나의 이 의외의 발명을 어떻게 생각하지? 내 거랑 비슷하네. 안심하라고. 경찰은 마침내 도착할 거니까. 도로를 지나가던 차에다가 헌병대 신고해달라고 소리쳤으니까. 주사위는 던져졌어. 우리 중에 하나야. 걔들이 살아있는 알았어. 걔들이 살아있어. 나 미칠 것 같다. 저기 봐. 왜 이러셨어요? 이건 무모한 짓이에요. 내가 여기에 내려와 봐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어서요. 우리 듣겠어요. 이거 정말 우스운 얘기야. 까들이 귀여운 거 아가씨 이리 내 곁에 와봐요. 모든 것을 알았군요, 샤넬. 그렇죠? 그래요. 도대체 이 수수께끼가 뭘 의미하는지,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봐. 어서요, 까들이. 자, 그렇다면 들어봐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얘기죠. 8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정직한 남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남자는 다투고 다쳤죠. 하지만 언제나 여자들이 이겼어요. 어젯밤 그 가엾은 남자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전날보다 한층 더 피곤하고 파산하고 배신당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8여자들의 순회도 다시 시작되었죠. 다행히 그의 딸 까티리는 문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답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밤 10시 첫 번째 장면은 그의 장모가 그에게 주식을 주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 조그만 아량이 그 남자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노인네는 구두쇠였던 거예요. 10시 반 두 번째 장면은 독사 같은 시종꾼 오거스틴이 그에게 아첨을 하고 침을 튀기며 천한 험담을 하러 왔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빠를 죽이진 않았죠. 그저 역겹게 했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것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11시 모욕적인 일이 벌어졌죠. 그의 아내, 나의 어머니가 그의 곁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을 파멸시킨 남자를 위해서 바로 그의 동업자 자크파는요. 얼마나 단순한가요? 11시 반 루이지가 방문을 했죠. 상스럽고 타산적인 불쌍한 바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뒤에 피레테가 찾아왔어요. 젖소에 젖을 짜내려고요. 또다시 50만 프랑을요. 아주 훌륭한 사냥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멀리 있진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딸 수잔이
런던에서 은밀히 도착해서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굿나잇. 그런 다음에 누가 아빠를 만났을까요? 그게 문제인데 왜 아무도 말이 없죠? 바로 나였어요! 닥쳐! 닥치라고! 사랑스러운 아빠. 아빠는 저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넌 사랑스러운 딸이다.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손도 씻지 않지만 세상에서 나에겐 너밖에 없단다. 그래서 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아빠는 여전히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들할까. 그래서 난 연민이 생겼어요. 연민이라고요. 당신들은 본 적 있어요? 그의 뜨고 있는 눈은 아주 동그랗고 아주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아빠를 행복하게 해드릴 방법을요. 아빠를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란 말이냐? 아빠를 죽인 사람 맞은가요? 제가 죽였다고 했나요? 아빠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건 다 연극이었어요. 아빠는 죽지 않았어요. 살아계세요. 이문 뒤에서. 안 돼요. 아빠 울지 마세요. 이 집안 사람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요. 아빠, 상상병 환자라는 공연 보셨죠? 상상병 환자 속의 그 괴짜는 그의 부인과 집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겠고 죽은 채 하잖아요? 아빠 침대 위를 보세요. 제가 아빠 잠옷등에다가 종이칼을 붙여놨어요. 일종의 단서처럼요. 그리고 빨간색 잉크를 여기저기 흩뿌려뒀어요. 하엽슨 아빠. 아빠는 우선 이상한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요. 내 계획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웃기 시작했어요. 웃었다고요. 웃는 것은 아빠에게 좋으니까요. 난 아빠에게 말했죠. 그녀들은 두려움으로 죽을 지경이 될 거예요. 맹세해요. 그래서 난 이 엄청난 연극을 당신들에게 연출했죠. 부모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선을 끊고 개들을 재우고 자동차를 고장내고 권총과 엄마의 50만 프랑을 훔치고 아빠 방에 열쇠를 바꿔치게 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조정하고 모든 것은 예정돼 있었어요. 나에 대한 습격까지도. 단지 샤넬 부인이 갑자기 의욕을 가졌죠. 아줌마는 창문 너머로 아빠를 본 거예요. 그렇죠? 난 아줌마를 겁먹게 했었어야 됐어요.